이 시간에는 변인 간의 관계에 관해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를 비롯한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다양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와 노인 사망은 어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있는가? 또 코로나 사태와 경제 공황과의 인과관계는 어떤가? 경제 공황과 대학생의 취업률과의 관계는, 경제 공황과 또 실업률의 관계는, 실업률과 가족 해체와 관계는, 실업과 우울의 관계는, 우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또 심리 치료 프로그램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실전 치료와 우울과의 관계는 다양한 이러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했을 때나 상관관계를 이야기할 때, 특히 이제 인과관계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는데, 그건 간단한 겁니다. 독립변인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종속변인은 문제의 결과가 되는 변인인 것이죠. 매개변인은 이제 원인과 결과에서 중간에서 매개되는 그런 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상관관계와 또 인과관계는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인과 변인 간의 어떤 응집력 또는 관련성, 그것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되는 변인 간의 관계가 인과관계다. 예컨대 독립변인이 1이 증가될 때 종속변인이 얼마 정도 증가되는가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상관관계가 높으면 인과관계도 높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설 검증을 할 때는 상관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피어슨이 상관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있는 값인데, 플러스 1은 완전한 그런 상관관계이고, 0은 완전히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이너스는 음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x가 이 상관관계는 이 응집 자체가 기울기를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x가 1 올라갈 때 y는 어느 정도로 응집이 어느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강한 것이죠. 이게 이 해기식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로 몰려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 중심으로 바깥으로 퍼져 있는 정도, 이것이 이제 상관관계인데, 이것이 많이 퍼져 있으면 약하고, 가운데로 더 몰려들어서 완전 직선으로 되게 되면 완전 상관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음의 상관관계이고, 이것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약한 것이죠. 또 이것도 만약에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완전 1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해기식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로 몰려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상관관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이 해기식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완전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약간 약하다, 이보다 좀 약하게 중심을 통해서 약간 퍼져 있는 정도, 약간 퍼져 있는 정도가 0.8, 많이 퍼지면 0.4. 이거 전혀 어떤 규칙을 찾아볼 수 없으면 이게 제로. 그 다음에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8, 그 다음에 완전 마이너스 1의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관계가 1일 때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다 1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이지만, 이것이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이건 전혀 다른 것이죠. 이거는 완전 1인 관계이지만, 이거는 2분 1을 될 수 있고, 이거는 5분 1이 될 수 있고, 그러죠. 따라서 이 기울기는 이제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관관계는 이 직선을 통해서 얼마나 여기 있는 것처럼 몰려 있는가 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과관계는 이 선 자체의 기울기가 1이 올라갈 때 1이 올라가느냐, 1이 올라갈 때 2분의 1이 올라가느냐, 0.5가 올라가느냐, 0.2가 올라가느냐, 0.1이 올라가느냐,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 인과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몰려있는 정도가 이렇게 W처럼 이런 형태로 몰려있기도 하고, 네모로 몰려있기도 하고, 또 이러한 반달 모양으로,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몰려있긴 하되, 이것들은 어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상관관계가 제로로 다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x가 1로 올라갈 때 y가 1로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계속 1이 올라가면은 이거는 완전 상관관계 1이고, 거꾸로 이렇게 1로 올라갈 때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게 되면은 완전히 마이너스 1의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상관관계입니다. 이것은 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 x가 1 올라갈 때 y가 1 올라가는 그 직선 속에 전부 다 몰리기 때문에 r이 1이라고 부릅니다. 상관관계의 개수인 r이 1이다. 완전 상관관계죠. 그 다음 이것은 0.8 같으면 조금 이거 좀 표가 나야 되는데 사실은 이보다 좀 얇아야 됩니다. 이렇게 얇아야 되는 거예요. 높은 상관관계 되는 거예요. 정적인 상관관계, 좀 낮은 정적인 상관관계, 이거는 완전 동그라미 상관관계. 그 다음에 로우가 마이너스 1 같으면 완전히 역의 상관관계가 되는 거죠. 완전히 전부 다 일직선 안에 다 몰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사하다 보면은 일직선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퍼져 있는 정도가 마이너스 0.8 같으면은 이게 약하게 몰려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커요. 약하게 몰려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0.4. 그래서 일반적으로 0.9나 1 같으면 아주 상관관계 높고, 플러스일 때는 정의, 마이너스일 때는 음의, 그러한 부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0.7, 0.4, 0.2 상관이 약하게 있는 거죠. 뭐 0.2, 제로 같으면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기식을 보통 이야기할 때 이 해기식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에서나 사회과학에서 나타나는 상관관계 인과관계의 관계 자체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와 노인과의 사망 관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경제공황과의 관계는, 또 우울과 삶의 관계는,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실존치료라든지 일반적인 인지치료나 행동치료에 있어서의 치료와 우울과의 상관인과관계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추적할 때 그것을 검증을 하잖아요. 상관관계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직선을 중심으로 얼마나 몰려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과관계는 이것이 1 올라갈 때 1 정도 올라가느냐, 아니면 0.8 정도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가 상당히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0.8 정도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과관계는 뭐 이렇게 x가 1 올라갈 때 1 올라가든지, 뭐 2 올라갈 때 1 올라갈 때 뭐 3이 올라간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상관관계는 x를 해기식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몰려 있는가, 완전히 일직선으로 몰려 있으면 1이고 약간 퍼져 있으면 0.8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인과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x가 1 올라갈 때 y가 1 올라가느냐, 아니면 2 올라가느냐, 아니면 0.5 올라가느냐, 0.2 올라가느냐에 따라 기울기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기식은 일반적으로 해기식은 y 있고로는 예를 들어 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x를 이렇게 해서 이것이 x가 1의 그런 1일 때에 y는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고 이야기하면 해기식을 가지고 x를 가지고 y를 예측해 넣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의 질병의 그 대처율에 따라서 사망률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해기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사망률이다고 했었을 때에 상수가 있겠고, 그 상수가 다 있는데 x는 예를 들어서 질병에 대한 대처 능력, 국가의 대처 능력, 지역사회의 대처 능력, 사회의 대처 능력, 가족의 대처 능력, 뭐 다양한 대처 능력들이 들어오겠죠. 거기에 맞춰서 사망률이라는 것이 결정되어진다. 해서 이건 y가 종속변인인 거죠. 사망률이라는 결과가, 독립변이는 조금 상수를 중심으로 국가의 통제력이나 사회의 통제력이나 그 다음에 가족의 통제력이나 개인의 어떤 통제력이나 다양한 변수를 넣어서 사망률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SS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해기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이제 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SST라는 것은 전부 다 이 해기식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SST고, 그 다음에 SSR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지정물 중심으로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과의 관련되어 있는, 이 위에 있는 이게 SSE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이제 SSR인데, 이것은 나중에 깊이 시간 나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이것은 뭐 크게, 공부를 좀 깊이 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겠고,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이 SSE와 SS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하느냐 하게 되면 이 R제곱 때문에 그렇습니다. R제곱은 해기식의 설명 정도인데 R제곱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SST의 SSE를 가지고 계산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있는 내용은 뭐 더 여기 관심 있으신 분은 공부하시면 될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은 R제곱은 1-ST분의 SSE다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뭘 나타내고 있느냐면 이 R제곱이라는 것 자체는 해기식에서 X의 변인이 Y의 변인을 몇 % 설명해 주는가를 설명하는 설명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울이라고 하는 Y라는 그러한 변인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용돈이라든지 건강 정도라든지 계층이라든지 뭐 성별이나 그 다음에 연령이나 뭐 다양한 변인들이 들어오겠죠. 그것을 가지고 R제곱을 몇 % 설명할 수 있느냐를 본다면,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종속 변인이 예를 들어서 우울이다. 그랬을 때의 건강, 계층, 연령, 종교, 용돈, 성별, 학년, 뭐 다양한 것을 이렇게 팩터를 넣어서 R제곱 자체가 얼마 나오느냐면 0.089가 나온 겁니다. 0.089라고 하는 것은 이 8.9%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0.1 같으면 1%, 10%, 8 같으면은 8.9% 곱하기 100%를 하면은 2%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 계층, 연령, 종교, 용돈, 성별, 학년을 다 넣어서 우울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0.089 곱하기 100%를 하면은 8.9%를 설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0.089라고 하는 8.9%. 이 변인들이 다 들어가서 이 우울을 설명해 주는데 8.9%를 설명해 줄 수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했던 이러한 변인들이 다양한 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울이 이러한 해기식을 나타내고 있었을 때에 조금 전에 했던 다양한 변인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변인에 나오는 것들이 해기식으로 설명하는데 이 해기식 자체가 우를 8.9% 정도 설명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